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대선 후보 초청 포럼에 응해주신 문재인 후보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문재인 대선 후보 초청 포럼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행사를 맡은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행사는 저희가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아프리카 TV, 옥수수 등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디지털이코노미.심플로우.com이라는 접속 주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문재인 후보님과 또 질문 답변 함께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소개시켜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와주셨는데요. 박헌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미옥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용진 의원님 오셨는데 잠시 자리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분들도 몇 분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김진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선대위 청년위원장 맡고 계시죠. 김병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대위 전략본부장인 전병원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전문가시죠. 유웅한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영민 SNS 공동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윤영찬 SNS 공동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캠프의 핵심 인사분들이 총출동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행사 주관하는 디지털경제협의회와 한국인터넷포럼 분들도 몇 분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신 이베이 코리아 변광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수석부회장 맡고 계시고요. 카카오 대표 맡고 계신 임지훈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이시죠. 우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협회장 비버 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인터넷 전문가협회 김철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인터넷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헌영 고려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뭐 다 소개시켜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빨리 주인공을 모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분들은 제가 그 감사 인사를 따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본격적으로 그 문재인 후보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가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본 행사 주관하고 주관과 주최를 대표해서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봉진 대표님을 모시고 제언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봉진 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한 제언과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주시고 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집에 인터넷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PC 게임하고 PC 통신하고 이런 것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난감처럼 PC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게 세상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물건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사고 또 정보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런 인터넷을 내 주머니 안에 갖고 다니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었죠. 택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파고가 충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알파고는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고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시장을 계속 크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경제의 강자가 세계 경제의 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경제가 기존에 있었던 산업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미국의 시가총액과 중국의 시가총액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6개 중에 상위 6개 중에 5개의 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이고요. 전통 산업은 거의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이라던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있죠.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에 2개가 인터넷 기업인데요. 텐센트와 알리바바입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이 순위 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IT 기업들이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글로벌의 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애플이 853조의 기업 가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27조, 카카오는 6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가 뭔가를 잘못했다 아니면 산업이 우리 같은 창업자들이 뭔가 아직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디지털 경제의 주인공은 혁신 기업인데요. 디지털 혁신 기업은 일자리와 경제 혁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자리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미국은 지난 28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 기존 기업은 매년 100만 개씩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창업 기업은 매년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기업은 89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창업 기업은 1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통계청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창업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 경제를 더 활성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 기업의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경제의 중심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제언이 필요하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스타트업 아메리카,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네이션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 디지털 기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지털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감히 제언을 드리자면 국가 전략의 방향에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가 정신 고취입니다. 창업가 정신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정신을 말합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모두가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혁신의 장려인데요.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제도와 인식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좀 더 혁신의 편에 들어서 혁신을 지지해 주는 것을 제언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던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의 수준과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기업 수준 보면은 훨씬 더 크게 해서 크게 나눠 가질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기업은 선수이고 국가는 심판입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김봉진 공동의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아마 이분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지털 경제와 국가 전략, 또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그 초청을 드렸죠. 문재인 대선 후보님의 정경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 10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IT 기업 또 한국의 IT 열풍을 칭찬한 말입니다. 테헤란로 빌딩 숲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벤처 창업에 나섰습니다. 청년 벤처 성공 신화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ICT 산업의 설비 투자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 5.3%였던 것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8%로 무려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서 4.3%로 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CT 생산과 수출도 암울합니다. ICT 생산은 지난 2011년에 한 자릿수 증가로 급락한 후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11.8%에서 3.7%로 무려 8.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1년에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ICT 무역 흑자는 2015년에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뒷걸음질하는 동안에 세계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범정부적 국가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가운데 300만 명이 혁신 창업에 뛰어듭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뒤처져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영역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혁신 벤처기업의 확실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벤처 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기업으로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창업 후에는 경쟁력을 갖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또 중개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들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이래라 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규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더하지 않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신명나게 일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창업국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입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 한국 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통신망을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바닥을 다지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 원동력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통신요금은 대폭 내리고 편리함은 올릴 것입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강을 파고 강물을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수많은 파생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생기업이 탄생하고 또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미래는 상상을 실현하려는 그 도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사물 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사물 인터넷망 구축은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TV와 냉장고가 서로 대화하고 전화기와 난방 보일러가 손발을 맞추게 됩니다. 스마트 도로에서 자율 주행차가 달리고 우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 공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 팜이 만들어져서 농산물의 파종은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또 예측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확되고 판매될 것입니다. 주요 도시마다 도시농업센터와 스마트 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전기는 물론이며 상하수도 관리에서부터 난방까지 또한 교통 시스템과 재해 방지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도시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직장,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명가들입니다. 다음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좋은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낼 테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혁신 벤처 기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정부가 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세계의 혁신 벤처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혁신 벤처가 세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을 수입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혁신 경제의 바탕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매일을 깔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으로 혁신의 신세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잠시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떤 그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가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디지털 경제나 4차 산업혁명 하면 매우 먼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뭐 사실은 저희 그 손안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와 있는데, 혹시 그 문재인 후보님 스마트폰으로 어떤 스타트업들의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해보셨는가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용을 해보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가 그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타트업이 개발한 좋은 스토리의 그 컨텐츠 게임이 있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 조금만 앞으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예. 네네네. 게임 하시려면 또 이렇게 복장이, 네, 양복보다는, 네. 네, 팔까지 걷어붙이겠습니다. 네.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한번 보도록 후보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스타트업 나나리 스튜디오라는 회사고요. 그 창업자 겸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박재환이라고 합니다. 예, 후보님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저희 게임이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님 혹시 셀레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머피의 법칙 반대말이죠. 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박수 그 한번 정도-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네, 예. 이게 사실은 제목이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는 그런 예. 법칙을 게임으로 표현한 게임인데요. 이제 게임에 하기 앞서서 저희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스토리가 좀 감동적입니다. 그 후보님 따님 있으시죠? 예. 네, 그 이 게임이 바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딸인 셀리가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게임의 앞에 막고 있는 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열리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스테이지를 또 아빠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이제 그 딸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딸의 행운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감동적인 게임인데요. 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이제 탭을 하셔서 게임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게임을 진행하면 저렇게 같이 스토리가 떠오르게 돼요. 네, 탭에서 앞으로 나가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방금 열린 것처럼 문이 쉽게 열리게 돼요. 네,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딸의 앞길은 네, 수월하게 잘 굴러갑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런 스토리가 이제 보이고요. 이제 딸이 플레이가 끝나면은 이제 아빠를 플레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저쪽 버튼을 눌러서 네, 꾹 눌러 보시겠어요? 네, 꾹 누르면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딸이 움직였던 대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스토리와 딸의 스토리가 이제 같이 뜨는데 네, 이제 아버지와 입장과 딸의 입장 둘 다를 느낄 수 있어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저렇게 앞에 있는 열쇠를 먹으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열렸던 문들이 다 아버지가 열어줬던 그런 문이라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오늘 처음 하시는 건데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후보님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게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 팔까지 걷어붙이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여기 그 계신 각계각층 의견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와의 대담, 그 디지털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다라는 순서를 준비를 했고요. 후보 대담은 오늘 행사 공동 주관인 한국인터넷포럼의 운영위원장 고려대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권현영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대선 재수생이시죠? 예.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임은 재미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옛날에 뭐 블록 쌓는 정도 네. 뭐 그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네. 블록 쌓는 거 하셨던 거 보니까 되게 모범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때는 이렇게 게임이 그렇게 활성화되기 이전 그런 이제 세대였고요. 반면에 이제 제 아들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때 뭐 닌텐도라는 그 게임 아주 일찍부터 제가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안 말리셨다는 뜻이세요?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데 안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게임을 이렇게 좀 마약처럼 그렇게 보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아들이 영상 디자인, 지금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그 게임을 했던 그게 지금의 이제 뭐 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네.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